네, 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기존에 잠깐 그만하셨던 사업을 재개업을 하시거나 재창업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시면서 이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해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종합소유세 신고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간편장부가 됐던 복식부위가 됐던 이제 비용에 업무용 차량 비용 관련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금을 줄이려고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들을 이제 아시게 된 분들의 문의가 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그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이제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시간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요약 정도? 뭐 이렇게 보고요. 워낙 이 업무용 그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은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좀 들어가면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잠깐 뭐 10분, 20분에 끝날 내용은 아니라서요. 일단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다음 편에 비용 처리에 대한 상세 내용, 그리고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개념적인 내용인데요. 이걸 업무용 승용차, 뭐 업무용 자동차, 업무용 차량, 뭐 영업용 차량, 영업용 자동차 뭐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 업무용 자동차는 이제 큰 개념이고요. 이 업무용 자동차 안에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가 있고, 업무용으로 쓰는 승합차가 있고, 그리고 뭐 화물차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용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용 승용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업무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업무용하고 영업용인데요. 업무용은 뭐고 영업용은 뭐냐 뭐 이런 건데, 일단 쉽게 얘기하면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그 사업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업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조업을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제조업에서 쓰고 있는 뭐 출장이 됐던 직원들 이동이 됐던 이런 데 쓰거나, 혹은 제품을 어디에 보내주는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임원들 출퇴근 뭐 이렇게 사용되면 업무용으로 되는 거고요. 영업용은 뭐 택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렌트카 회사 뭐 이런 경우는 그 차량 자체로 돈을 버는 거니까 이 사업에서 이 차량은 영업용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경비업에서 출동 차량으로 쓰고 있는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영업용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금들을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냐. 일단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의 비용은 그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소득에 관련된 세금에서 줄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가 줄어들 거고. 근데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 안 되는 게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안 되는 차량들은 소득세, 법인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 비용은 얼마큼까지, 그러니까 얼마큼이 아니라 어디까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사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됐다 그러면 그게 2억짜리든 아니면 뭐 1,500만 원짜리 경차가 됐던 전체 다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전체 다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규제는 그 기간을 매년 한도를 별도로 주어줘서 굉장히 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비싸면 비쌀수록 1,000만 원짜리 차량이다 그러면 매해 800만 원씩 들어가면 그게 2년 아니면 비용 처리가 다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다 이렇게 되면 뭐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간이 늘어날 뿐 원칙적으로 비용 처리는 모두 다 된다. 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범칙금이나 이런 벌가금적인 성격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들어오면요. 첫 번째,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제 대상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부터 보면 법인 사업자는 모두가 다 대상이에요. 매출의 규모나 인원수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 다 대상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일단 복직부기 의무자 이상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는 대상이냐? 간편장부 대상자는 대상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만 대상이니까. 그래서 간편장부는 여기서 얘기하는 규제 뭐 이런 거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다 비용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규제 대상 용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업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건데요. 사실 국세청 예규나 예시를 봐도 그 뭐 전체를 다 열거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회사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사사건건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누가 봐도 업무에 사용한 거다 이러면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출퇴근은 이건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다른 곳에 회의 참석이나 거래처 방문, 그리고 다른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뭐 판촉 활동, 그래서 거래처 접대도 여기에 업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처와 뭐 술 약속이 있다, 그럼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업무용으로 보는 거고요. 거래처와 골프 약속이 있다, 그럼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업무용으로 보는 거고요. 그 외에 업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회사 일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건 모두 다 사적 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 목적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대상 이제 차량인데요.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처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업무 관련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야 될 게 이 규제 대상 차량의 범위,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처리 방법. 뭐 이게 중요한데, 일단 규제 대상 차량은 뭐냐 하면 승용 자동차예요. 승용 자동차인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별 소비세법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열거되어 있는, 규정하고 있는 승용 자동차들이 있어요. 개별 소비세를 뭐 몇 % 부과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용 자동차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승용 자동차 중에 경차,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영업용 자동차 제외되고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그리고 경비업의 출동 차량, 그 다음에 이제 장례업에서 쓰이는 운구용 승용차, 이것도 여기 업무용 승용차 규제에서는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유주행 시험 자동차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는 제외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별도로 이제 제외되는 승용차 외에 아예 처음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인승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스타렉스, 그 다음에 뭐 옛날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뭐 이런 것들 9인승 이상 자동차는 아예 여기 업무용 승용차 자체 범주에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또 업무용 승용차는 아예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에는 뭐 렉스턴 칸, 스포츠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결국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쉽게 얘기하면 경차, 그 다음에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화물차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 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요약해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일단 먼저는 모든 조건이 완비돼야 된다는 게 선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조건이 완비됐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용으로 썼냐 사적 용도로 썼냐 보고, 그 중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빼가지고 아예 비용 처리가 불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법인세 쪽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비용 처리 가능 한도가 설정이 돼요. 지금은 이제 1,500만원, 예전에 1,000만원에서 올라와 있죠. 1,500만원까지가 요거 이제 연 단위예요. 연 단위로 1,500만원까지 비용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전히 제외되는 차량, 그러니까 경차 9인승 이상, 그리고 화물차,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업무용 승용차는 공제를 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공제를 할 수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부가가치세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불하는 차값이나 렌트료 뭐 이런 것들에 리스에는 없고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1,500만원의 한도, 이 1,500만원의 한도는 감가상각비하고 그리고 기타 유지 비용 두 개로 나눠서 각각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기름값을 800만원을 썼다 그러면 1,500만원 아래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100만원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뭐 9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원은 인정이 안 되겠죠. 물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여기서 인정 안 됐던 기타 유지 비용은 그 초과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800만원을 넘어가는 초과되는 분이 있어도 이 초과되는 분은 나중에 2월 시켰다가 그때 가서 다시 그 해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 2월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감가상각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차량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구매하는,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뭐 할부로, 그러니까 할부도 구입이죠. 그러니까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렌트카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리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말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에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라고 불리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임차하는 경우, 렌트나 리스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불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서 요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월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거.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2,500만원이라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가 가지는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냐, 뭐 이런 건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세율 6%를 적용 받는다 이러면 1년에 9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요. 40%,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40%다 세율이. 그러면 600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에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가 가지는 개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로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잠깐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한 요약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감가상각비나 기타 유지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한도가 어떻게 넘어가고 그 넘어간 걸 어떻게 이월시켜 가지고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음 편에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